개장 전 살펴보는 MTN 2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주시장도 이제 2018년 주시장도 오늘 포함해서 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내일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2018년도 18년이지만 2019년 그나마 어떤 방향으로 좀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면 최근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평가는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어제도 주가 지수가 꽤 내렸죠. 꽤 내렸지만 예. 실제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엊그저께까지만 비교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한국의 코스피 2%가 내려갔습니다. 엊그저께까지요. 코스닥이 한 3.8% 내렸지만 사실 보면 다른 나라 대비 특히 미국 대비하면 미국의 S&P 보면 물론 오늘 뭐 4~5% 반등했지만 12%, 14%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모처럼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 시장의 소위 디커플링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즘요. 근데요, 사실 미국이 오를 때 우리 시장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를 때 뭐 쳐다만 봤던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올 한 해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내린 건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18% 가까이,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머징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21% 떨어졌지만 글로벌 시장, 여기서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은 선진국, 이머징 국가 다 합하면 글로벌 시장의 16%니까요. 예. 글로벌 시장보다 한국의 코스피 더 떨어졌고 코스닥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S&P 500이 13%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그렇게 선방한 건 아니고요.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좀 처져 있고요. 최근에 보면 조금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 주식시장 볼 때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뉴욕 시장 마감됐는지 꼭 체크하고 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또 동조화를 보이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는 특히 올 한 창밖이 한 2, 3월 이후에는 꾸준하게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하고 있죠. 중국이 재미없었으니까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최근에 그나마 소위 레버리징에 대한 얘기,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 경제 공작회를 하면서 이제 뭔가 구조적보다 성장에 대한 방점을 또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영증권이 엊그저께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런 거죠. 글로벌 시장에 베어마켓으로 들어섰는데 베어마켓은 본래 많이 올랐던 시장이나 종목일수록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보면 대한민국 그렇게 오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올해 먼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베어마켓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보고서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1월 달에 고점이 계속적 조정을 벌여서 2007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주가로 보면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9월 고점 이후 조정폭이 최근에 들어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상대 다른 시장보다 하락 부담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어느 신영증권의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한국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훈풍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의 시각이 되겠는데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주장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대외 개방과 내수 확대를 수용하면서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포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중국 반등이 있을 경우 우리 시장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고 반등할 때 지금 최근 반등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만 좀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제 생각보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중국이 반등할 때 한국이 같이 미국보다는 중국의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 논리대로라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워낙 중국 주식시장 쪽에서는 약간 강점 있는 증권사가 대한민국의 유한타 증권입니다. 유한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오너 자체가 대만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중국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좀 많이들 공인을 하고 있는 거죠. 유한타 증권의 주장은 산업재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경우에
관련된 어떤 건설이나 기계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장비 같은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중국 자체가 소재 산업이 좀 괜찮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인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것도 역시 유한타 측의 분석이 되겠는데요.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가전 소비재 쪽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들의 시각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요. 시장이라는 게 덜 떨어져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기조적으로 이 경기 성장력이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시장의 주가가 같이 따라가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있다. 뭐 제 생각보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어떤 조정 대비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이 적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분명 그런 주장이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다만 저는 이제 좀 더 냉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죠. 주가는 올라가지 돈을 버는 거죠. 그럼요. 덜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버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거를 뭐 박수 칠 일은 아니라 보고 전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기도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 좋아지면 큰 틀에서 보면 중국도 좋아져야 되죠. 미국도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그런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지금 확신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뭐 저는 좀 중립적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립적. 네. 예. 그렇다면요. 사실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냉정하게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 실제로 보면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 미국의 팩트셋에서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은 다 취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물론 자료 자체는 매주 월요일날 미래셋 대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했지만 미래셋 대우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자체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갖고 온 거를 그냥 번역하고 이러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하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믿으시면 되겠는데요. 아시아 국가별로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주당 이익의 변화율이 어떻게 나왔냐를 챙겨 보시면 한국이 한 4.4% 정도 좀 한 달 동안에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림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보면 중국이 한 0.6% 나왔고요. 일본이 소폭 좀 올라갔고 인도도 한 소폭 정도 반등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익이 좀 떨어지는 나라가 나왔고요. 이익 조정 비율은 이런 겁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 약간 어렵죠. 이것도 팩트셋에서 그대로 짓게 하는 거죠. 미래셋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망치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이익의 컨센서스가 내려가는 기업인데 그걸 전부 다 취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 나오면 안 좋은 건데 이거 한국이 아시아에서 마이너스 31.6%. 이거는 아시아에서 지금 몇 달째 최고 1등은 마이너스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전망치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고요. 이거 자체는 모든 것을 어떤 걸 의미하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글로벌 경기가 대한민국의 지금 경기가 내년에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이 모두 집대성된 것이 이런 그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즉 말씀드리면 펀더멘탈로는 지금 시장을 설명하기 쉽지 않고 아까 이렇게 때 앞서 코너에서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도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그럼 올해와 내년도 전망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사의 순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 그래프를 쫙쫙쫙 보여드리겠는데요. 파란색 있죠? 약간 파란색, 여러분들 눈에 파란색은 2018년 전망이 되겠고요. 2019년 전망은 까만색인데요. 2017년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한 거의 한 1년 반 동안에 그 전망치 어떻게 바뀌냐는 것인데요. 지금 파란색은 완만하게 떨어졌는데 까만색 있죠. 2019년은 전체 상장사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상장사가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그만큼 전체적으로 그림 좋지 않다고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주요 섹터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섹터들이요. 주요 섹터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2019년 전망치가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겠고요. 자동차는 뭐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화학에 떨어지면 또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화학 업종 떨어지고 있고요. 철강도 요즘 보면 포스코가 또 재미없거든요. 답답한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들은 주력 업종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내년에 제가 아까 주제를 잡으면 내년에 어느 쪽을 그나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건데 펀더멘탈을 보면 한 서너 개 업종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같이 좀 보여드려요. 이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락세가 좀 낮을 조금 낮을 수 있는 것들. 네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건설입니다. 건설이요. 건설도 뭐 전체 규모는 높지 않지만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건데요. 요게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건설은 지금 내년도에 좀 완만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조선도 지금 약간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록은 낮지만 그래도 급격히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이 이제 진짜 작년부터 머리 아픈 거거든요. 작년, 올해 뭐 똑같은데요. 은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미없는데요. 여하튼 은행은 내년에도 이익 전망 자체는 올라간다 보고있고요. 통신입니다. 통신이 그나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아있거든요. 인텔리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데요. 통신도 지금 내년도에 그나마 올해 대비 지금 이익 증가 높고 그리고 컨센서스가 유지되는 몇 개 안 되는 종목군이다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익 전망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이 꼽히고요. 반면에 이익의 개선 그나마 좀 선방할 만한 업종으로는 건설, 조선, 은행, 통신, 유틸리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는 내년에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림 있죠. 그림만 보시면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거든요. 이러면 전체적 시황 자체는 보수로 보실 수밖에 없겠고요. 앞서 보면 위에 처음에 나온 것들은 경기 민감주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방어적인 섹터가 좀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좀 늘리셔야 될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아주 뭐 재밌거나 그러기에는 펀더멘탈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늘리셔야 돼요. 금이 됐건 미국 달러가 됐건 엔화가 됐건 여하튼 한국 원화만 중심으로 한 자산을 갖고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금 같은 안전자산, 달러, 엔화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한국의 딱이거 오늘은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